질척이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진혁은 눈을 떴다. 시야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등자가 흔들릴 때마다 끈적한 액체가 얼굴로 떨어졌다. 툭투둑. 비릿한 철분이 코끝을 찔렀다. 비었다.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진혁의 손이 미끄러졌다. 바닥은 이미 평범한 목재가 아니었다. 거대한 선열의 웅덩이가 방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인 복도에는 가솔들의 시신이 즐비했다. 하나같이 정교한 일격에 목숨을 잃은 모습이었다. 누군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가문을 도살한 것이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안채로 향했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눈에 들어오는 것은 10년 넘게 가문을 지켜온 호위무사들이었다. 그들은 칼 한 번 제대로 뽑지 못한 채 정원석에 박혀 죽어 있었다. 어머니. 안채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침상 위에 정갈하게 누워 있었다. 잠든 듯 평온했으나 그녀의 목에는 실처럼 가느다란 검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기경의 칼날이 혈관을 단숨에 끊어버린 정밀한 살수였다. 비명이 터져나오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혔다. 어머니의 차가운 소나귀에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혀가 도망쳐라. 내가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서재, 셋째 서랍 안쪽을 보거라.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마지막 글자는 번진 핏자국에 가려져 있었다.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발소리와 횃불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진혁은 별채 서재로 달렸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셋째 서랍 안쪽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곳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기묘한 문양의 검은 옥패와 누렇게 바랜 비급이었다. 혈마공. 비급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진혁의 전신을 훑었다. 살인은 죄가 아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죄다. 정파의 명문이라 자부하던 진가의 서재에 왜 이런 마공이 숨겨져 있는가? 의문이 가시기도 전에 옥패에서 차가운 마귀가 터져나와 진혁의 오른손으로 스며들었다. 가득. 손가락뼈가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그의 오른손 검지 손톱이 순식간에 칠흑으로 물들었다. 동시에 아버지의 서늘한 전음이 뇌를 울렸다. 혀가 이걸 듣는다면 넌 이미 모든 걸 보았겠지. 무린맹이 올 것이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문을 지우기 위해 도살자들을 보낼 게다. 혈마공을 익혀라.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기억해라. 무린맹은 정의가 아니다. 그들은 옥패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진혁은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수백 개의 횃불이 파도치듯 다가오고 있었다. 의인이를 상징하는 무린맹의 문양을 단 무사들이 저택 주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정의를 수호한다는 자들이 가문을 도륙하고 증거를 인멸하러 온 것이다. 진혁은 서재 뒤편 비밀 통로로 몸을 던졌다. 등 뒤로 거대한 화염이 진가 저택을 집어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수백 년 이어온 가문의 역사가 단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변해갔다. 비밀 통로를 빠져나와 뒷산 숲속에서 내려다본 저택은 지옥의 불꽃처럼 타올랐다. 진혁은 이를 악물었다. 손바닥을 파고든 손톱이 살을 찢어 피를 냈지만 검게 변한 손가락 끝에선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기분 나쁜 박동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날 밤 진가는 역사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소년의 차가운 각성이 시작되었다. 입술에 닿은 서리는 얼음 칼날처럼 차가웠다. 진혁은 숲속 덤불 아래에서 몸을 일으켰다. 밤새 혈마공 비급을 탐독한 대가는 참혹했다. 뇌 속을 헤집는 듯한 통증과 함께 손가락 끝이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욱신거렸다. 검게 변한 손톱. 그것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칠흑이었다. 만지면 감각이 없었으나 심장과 연결된 가느다란 혈관을 타고 기분 나쁜 고동이 전해졌다. 살인은 죄가 아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 구절이 진혁의 마른 입술 사이로 맴돌았다. 공복의 허기보다 더 지독한 것은 살고자 하는 갈망이었다. 산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3명의 무인이었다. 흰 바탕에 푸른 운문이 새겨진 도복. 무림맹 외곽 순찰대였다. 그들의 손에는 진혁의 얼굴이 그려진 숲의 전단이 들려 있었다. 진가의 씨를 말려야 뒤탈이 없다. 장모님께서 강조하신 일이다. 말단 무사의 목소리는 마치 잡초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담담했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의대로 숨어 있다가 들키면 죽음뿐이고 정면으로 맞서기엔 저들의 검이 너무도 날카로웠다. 선택은 고통스러웠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괴물이 되어 살아남을 것인가. 진혁은 품속에서 비급의 첫 장을 다시 떠올렸다. 제일식 혈인. 사리를 응축해 상대의 기혈을 끌어당긴다. 단 수련자는 반드시 살인을 완성해야 입문한다. 진혁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묵직한 돌덩이를 움켜쥐었다. 무인들이 덤불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진혁은 심장 속에 고여있던 증오를 폭발시켰다. 번뜩. 가장 뒤에 서 있던 무인의 뒤통수를 향해 돌을 내리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무인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꾸라졌다. 나머지 둘이 경악하며 검을 뽑았다. 이 쥐새끼가! 무인의 칼날이 진혁의 어깨를 스쳤다. 살점이 타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으나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진혁은 쓰러진 무인의 검을 낚아채며 본능적으로 혈마공의 기운을 운용했다. 검게 변한 손가락에서 뻗어나온 마귀가 검신을 타고 흘렀다. 서걱. 칼날이 상대의 가슴을 꿰뚫는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진혁은 칼을 빼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무림맹의 정예라는 자들이 소년의 광기 어린 일격에 허망하게 무너졌다. 마지막 무사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진혁의 검이 더 빨랐다. 목줄기에 칼이 박히는 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세구의 시신, 사방에 흩뿌려진 선혈. 진혁은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시신들로부터 붉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니 진혁의 오른손 검지로 빨려 들어갔다. 쿵! 심장이 터져나갈 듯 요동쳤다. 고통스러웠으나 동시에 말로 표현 못할 힘이 전신을 지배했다. 손을 내려다보니 검게 변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마디 전체를 덮고 있었다. 살인을 통해 얻은 기혈이 그의 신체를 마도의 그릇으로 빚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진혁은 시신들을 뒤져 피에 젖은 지도 한 장과 기묘한 표식을 찾아냈다. 청령방. 무림의 빛이 닿지 않는 회색지대. 그곳이라면 무림맹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 청령방을 찾아갔다. 허름한 객잔 지하, 청령방주 하무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무진은 진혁의 검게 변한 손가락을 보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혈마공의 냄새로군.
진가의 도련님이 마교의 전설을 품고 제 발로 찾아오다니. 하무진은 진혁에게 제안했다. 숨어 지낼 공간과 무인맹의 정보를 줄 테니 대신 청령방을 위해 피를 묻히라는 거래였다. 복수를 원하지. 그러려면 먼저 사냥개가 되어라. 하무진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엔 진혁이 오늘 밤 죽여야 할 첫 번째 목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무진의 입술이 조소하듯 벌어지며 목표의 이름을 뱉었다. 이놈을 죽여라. 그것이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제물이다. 진혁은 그 이름을 확인하고 눈동자를 가늘게 떨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선언이었다. 장무혁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하무진은 진혁의 귓가에 대고 저주 같은 구결을 읊조렸다. 혈마공 제1식의 한계를 부수는 금기, 제2식 혈폭이었다. 제2식 혈폭. 상대의 기혈을 역류시켜 내부에서 터뜨린다. 이 기술은 내 수명과 인간성을 대가로 쓴다. 쓸 때마다 내 영혼은 깎여나갈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진혁은 대답 대신 혈마공의 기운을 운용했다. 검은 마귀가 팔뚝을 타고 역류했다. 고통은 없었다. 다만 심장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다. 서문 주막이다. 오늘 밤 장무혁을 죽여라. 밖으로 나온 진혁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 달랐다. 찬란한 노을이 마치 누군가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선혈처럼 보였다. 무인맹은 정의를 수호한다며 가문을 도륙했고 암흑가의 악당은 복수의 칼날을 빌려주었다. 정의가 도살이고 악이 구원이라니. 진혁은 비웃으며 서문 주막으로 향했다. 검게 물든 손가락 끝으로 명단 위 장무혁의 이름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장무혁이라는 인간의 생명이 오늘 밤 어떻게 터져나갈지에 대한 예고였다. 진혁의 심장 한 구석이 다시 검게 물들었다. 슬픔은 이미 휘발되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큰 힘에 대한 갈증뿐이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첫 번째 의뢰, 피를 부르는 밤이. 심박수가 죽었다. 진혁은 서문 주막 건너편 빛조차 닿지 않는 음습한 골목에 몸을 묻었다. 호흡은 가늘었고 심장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것은 도망치기 위한 잠복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된 소년의 생애 첫 번째 사냥이었다. 주막의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진가놈들 말이야, 죽을 때 표정들이 아주 가관이었다니까. 술기운에 벌개진 얼굴로 주막을 나선 사내 장무혁이었다. 그는 동료 무사들에게 둘러싸여 진가 멸문 당시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어린 생존자 하나를 놓친 게 아쉽다는 조롱 섞인 자랑이 진혁의 귓가를 찔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진혁은 그것을 즉시 차가운 살기로 압축해 시면으로 가라앉혔다. 분노는 칼날을 무디게 하지만 살기는 칼날을 예리하게 만든다. 혈마공이 가르쳐준 첫 번째 이치였다. 장무혁이 용변을 보러 골목 안쪽으로 홀로 걸어 들어왔다. 진혁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누구냐? 뒤늦게 기척을 느낀 장무혁이 검자루를 쥐었으나 이미 늦었다. 진혁의 검게 물든 손가락이 장무혁의 가슴팍을 향해 쏘아져 나갔다. 피할 수 없는 거리. 장무혁은 검을 뽑아 막으려 했으나 진혁은 자신의 어깨를 내주고 거리를 좁혔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 선택. 진혁은 장무혁의 가슴에 손가락을 박아 넣으며 혈마공 제2식의 구결을 폭발시켰다. 제2식 혈폭. 콰드득. 기괴한 파열음이 골목을 메웠다.
진혁의 검은 마귀가 장무혁의 혈맥으로 파고들어 기혈을 역류시켰다. 놈의 몸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거꾸로 치솟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장무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내장이 안에서부터 지켜지고 혈관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 그는 동공이 뒤집힌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압도적인 무력.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 파괴력이었다. 커. 장무혁이 바닥으로 고꾸라짐과 동시에 진혁 역시 무거운 반동에 무릎을 꿇었다. 코끝에서 뜨거운 선혈이 툭 떨어졌다. 혈폭의 위력만큼이나 사용자의 내장 역시 뒤틀리는 통증이 전해졌다. 혈마공은 적을 죽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생명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검지 전체는 물론 중지의 손톱 끝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번져 있었다. 그곳을 만져보았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온기도 고통도 인간으로서의 촉각도 사라진 죽은 고기. 하지만 진혁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장무혁을 죽였다는 사실보다 방금 발동한 혈폭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타겟을 도살했는지가 더 중요했다. 정의로운 무린맹의 무사가 이렇게나 쉽게 죽는구나. 진혁은 장무혁의 품에서 무린맹의 신분패를 무심하게 챙겼다. 골목 밖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이 장무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진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안전한 은신처로 돌아온 진혁은 품 안의 명단을 다시 펼쳤다. 장무혁의 이름 위로 붉은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 진혁은 그 피를 검은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다음 이름을 확인했다. 다음은 누구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명을 죽일 때마다 인간의 감각은 사라지겠지만 복수를 향한 갈증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진혁의 검게 변한 두 손가락이 기괴한 박동을 치며 다음 사냥을 예고하고 있었다. 폭사는 정파의 수법이 아니다. 장무혁의 시신이 발견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도성 전체에 계엄령에 가까운 추격망이 깔렸다. 무린맹은 이를 마교의 잔당에 의한 테러로 규정했다. 그들이 직접 도살한 진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마교를 불러내 명분을 만든 것이다. 진혁은 청령방의 심처에 몸을 숨긴 채 하무진을 마주했다. 무린맹 삼장로 서군화의 직속 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무진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진혁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군화. 그는 무린맹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명불론자로 알려진 인물이자 과거 진혁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을 만큼 절친했던 자였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보물인 혈마석을 탐내어 가장 먼저 배신의 칼을 꽂은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 위선자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냈군. 하무진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두 번째 암살 명단을 내밀었다. 명단에는 장무혁보다 한 단계 위인 집행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서군화가 아끼는 신복들이었다. 살아남고 싶다면 계속 증명해라. 내 손가락이 검게 물들수록 내 정보는 더 정밀해질 테니까. 진혁은 명단을 챙겨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혈폭의 반동으로 내장이 뒤틀리는 통증이 여전했지만 그는 쉴 수 없었다. 은신처로 향하던 중 버려진 폐가 근처에서 쓰러진 한 소녀를 발견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작은 체구. 하지만 그녀가 입은 옷에는 무린맹의 인장이 선명했다. 진혁의 검은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혈도를 향했다. 목격자는 남기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다. 죽이지 마세요. 저도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녀 소아의 갈라진 목소리가 진혁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물인맹에서 탈영한 시비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진혁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려버렸다. 삼장로 서구나 그분이 직접 검은 복면을 쓰고 저택에 들어오셨어요. 진가의 혈맥에 흐르는 보물을 회수하고 남은 씨앗은 모두 태워버리라고 소리치셨죠. 진혁은 선택해야 했다. 하무진의 명령대로 입막음을 위해 소아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살려 배후의 진실을 캐낼 것인가. 진혁은 혈마공의 기운을 거두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냉혹한 계산이었다. 죽은 자는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말해라. 서군화는 지금 어디에 있지? 소아에게 얻은 정보는 명확했다. 물인맹의 정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서군화는 진가의 유산을 탐내어 의리를 저버리고 일가를 도륙했고, 이제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된 정의를 외치고 있었다. 진혁은 소아를 은신처에 숨긴 뒤 곧바로 두 번째 표적을 향해 움직였다. 암살은 신속했다. 혈마공 제2식 혈폭이 다시 한번 밤 공기를 갈랐다. 타겟의 가슴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는 죄책감 대신 서군화의 목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파각. 상대의 내장이 터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진혁은 입가에 고인 검은 피를 닦아냈다. 오른손 검지는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넘어 손바닥의 절반까지 검게 변해 있었다. 감각이 사라진 그 부위만큼 그의 인간성 또한 빠르게 마모되어 갔다. 진혁은 다시 명단을 펼쳤다. 장무혁의 이름 옆에 점을 찍었듯 두 번째 이름 위에도 차가운 표식을 남겼다. 서구나 다음은 내 차례다. 밤의 장막 아래 소년이었던 남겨진 자의 실루엣은 이제 완연한 사신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물인맹이 외치는 정의가 붉은 화염 속에 타오르는 동안 진혁의 검은 그림자는 서서히 삼장로의 목줄기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요동쳤다. 두 번째 표적을 절명시킨 직후였다. 폐허가 된 골목에 식어가는 공기 사이로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쾅! 그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철퇴가 박히며 돌바닥이 비명처럼 산산조각 났다. 어둠 속에서 세 개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서구나가 보낸 직속 추격대, 이른바 삼살이었다. 검을 든 자, 장창을 든 자, 그리고 도끼가 서린 수갑을 찬 자가 삼각형의 진으로 진혁의 숨통을 조여왔다. 진가의 망나니가 제법이구나. 장무혁을 그 꼴로 만든 게 내 놈이냐? 장창을 든 사내가 비릿한 침을 뱉으며 창끝을 겨누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제 발로 지옥의 아가리에 기어들어가거나. 진혁은 피를 토하듯 기공을 끌어올렸다. 하드득.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넘어 이제는 약지 끝까지 칠흑 같은 마기가 타고 올랐다. 세 손가락이 검게 물드는 순간 소년의 이성은 차가운 얼음장 아래로 가라앉았다. 혈폭. 진혁의 외침과 함께 검은 손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가장 먼저 달려든 독수의 가슴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놈의 기혈이 역방향으로 솟구쳤다. 콰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혈관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갔다. 하지만 대가는 즉각적이고 참혹했다. 혈마공의 반동이 진혁의 오장육부를 뒤틀었다. 코와 귀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괴물 같은 놈이. 남은 두 명이 광기에 질려 달려들었다. 진혁은 내장이 타오르는 고통을 무시한 채 다시 한번 마기를 폭발시켰다. 두 번째 폭발,
그리고 세 번째 폭발. 골목은 비명과 파열음으로 가득 찼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기고 진혁이 도착한 곳은 소아가 숨어있는 은신처였다. 문을 열자마자 진혁은 벽을 짚고 무너져 내렸다. 오라버니. 소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진혁의 몰골은 처참했다. 전신이 피칠갑이었고 특히 세 마디가 완전히 검게 변한 오른손은 마치 시체의 그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소아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지시겨 그의 상처를 닦아냈다. 진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통증은 여전했으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사람을 죽일 때마다 그리고 혈폭을 사용할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공허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마땅한 감정들이 죽음의 색으로 덮여가는 과정이었다. 그때 그림자처럼 하무진이 은신처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진혁의 검은 손가락을 훑고는 낮게 가라앉았다. 서군화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무진의 경고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는 이미 내 위치를 짐작하고 있다.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내가 그자의 목을 따지 못하면 청령방도 더 이상 너를 보호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직접 내 목을 잘라 그에게 바칠 것이다. 하무진은 차가운 사실을 확인시켜 주듯 진혁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이 뿌리까지 검게 변해 있었다. 손가락이 검게 물들수록 내 인간성은 사라지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서군화는 정파의 탈을 쓴 마귀다. 그를 죽이려면 너 자신이 진짜 마귀가 되는 수밖에 없다. 진혁은 대답 대신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약지에서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온기나 통증 대신 기묘한 냉기와 복수를 향한 박동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무림맹 삼장로 서군화. 한때 아버지의 형제라 불렸던 그 위선자가 이제는 사냥꾼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피 섞인 침을 뱉었다. 이번엔 반드시 내가 먼저 움직인다. 그의 한마디는 숲속을 가르는 차가운 바람 소리에 묻혔다. 소아는 두려운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고 하무진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진혁의 눈에 서린 것은 더 이상 소년의 순수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심장을 터뜨리기 위해 벼려진 검은 사리의 결정체였다. 밤은 깊었고 사신으로 화한 소년의 진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온기가 사라진 손은 이제 도구에 불과했다. 진혁은 은신처의 습한 지하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검지, 중지, 약지를 넘어 이제는 새끼손가락 끝마디까지 칠흑 같은 마귀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오른손 전체를 타고 흐르는 냉기는 이미 뼈를 얼리고 혈관을 뒤틀어 놓았다. 진혁이 손가락을 굽히려 하자 마치 남의 물건을 만지는 듯한 기괴한 이질감이 뇌를 자극했다. 하드득. 혈마공 제3단계의 문턱을 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기혈을 억지로 역류시켜 심장에 각인하는 과정에서 진혁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때마다 죽어간 가족들의 비명과 서군화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올렸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나 선택지는 없었다. 강해지지 못하면 서군화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 채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을 운명이었다. 오라버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구석에서 그를 지켜보던 소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여력이 없었다.
소아의 눈에 비친 진혁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가문의 도련님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찼고 입술은 검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무서워요. 오라버니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소아의 불안 섞인 호소에도 진혁의 심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때라면 가슴 아팠을 그 말이 이제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인간의 감정이 마공의 불길 속에 타버리고 있었다. 진혁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세 번째 표적이 움직인다는 정보가 청령방으로부터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표적은 서군화의 신복 중 하나인 철기사 대원 중 한 명이었다. 진혁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타겟이 머무는 폐사찰로 향했다. 매복은 완벽했고 일격은 신속했다. 혈폭. 진혁의 검은 손가락이 상대의 가슴을 연달아 3번 타격했다. 사면타. 혈폭의 위력이 3배로 증폭되며 상대의 흉곽을 박살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지는 육신을 보며 진혁은 기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함정이었다. 사찰 주변의 숲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올랐다. 이 암살 대상은 진혁을 유인하기 위해 서군화가 던진 살아있는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다. 역시 쥐새끼답게 잘도 찾아왔구나.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으나 진혁에게는 세상 그 어떤 악마의 속삭임보다 증오스러웠다. 서군화의 직속 추격대들이 거리를 좁혀왔다. 진혁은 피가 섞인 가래를 뱉으며 혈마공의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렸다. 내장이 뒤틀리고 혈관이 터져나가는 통증이 전신을 훑었으나 그는 웃었다. 이겨도 잃는 것이 더 많다는 하무진의 경고가 떠올랐다. 오늘 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또 한 번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어야 했다. 진혁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적의 서녀를 보며 자신의 오른손을 꽉 쥐었다. 이제 약지 전체가 감각을 잃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온기는 이제 왼손에만 겨우 남아있었다.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은신처로 돌아온 진혁을 기다리는 것은 하무진의 서늘한 시선이었다. 서군화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끼를 문 것은 내 놈이지만 덕분에 그자의 동선도 드러났지. 하무진이 탁자 위에 지도를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7일 후 백화루. 서군화가 그곳에 나타난다. 명분은 무린맹의 정례 회합이지만 진짜 목적은 내 놈을 확실히 묻어버리는 것이다. 진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죽어있던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흥분이었다. 7일. 진혁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새끼손가락까지 완전히 검게 물들어 있었다. 오른손 전체가 죽음의 색으로 덮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소아는 저 멀리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진혁은 깨달았다. 방금 전 암살을 성공시켰을 때 자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슬픔도 증오도 기쁨도 아닌 무의 상태. 감정이 마모된 자리에 남은 것은 서군화의 심장을 터뜨려야 한다는 강박적인 목적뿐이었다. 무린맹 3장로 서군화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7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준비의 시간이었으나 진혁에게는 자신이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다. 바깥의 비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다가오는 폭풍의 눈 속에서 진혁은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을 매만지며 어둠 속으로 눈을 빛냈다. 7일 후 백화루는 정파의 회합 장소가 아닌 위선의 가면을 쓴 자의 재단이 될 것이었다. 아버지가 지키려 한 것은 비급 따위가 아니었다. 진혁은 백화루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전각 지붕 위에 몸을 바짝 붙였다.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밤안개가 차가웠으나 그의 오른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비하면 미지근한 수준이었다. 검게 물든 네 손가락은 이제 팔목까지 검은 핏줄을 뻗치고 있었다. 진혁은 호흡을 죽인 채 백화루 별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혈마석은 어디에 있나? 삼장로. 낮지만 기괴하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진혁은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서구나와 대면하고 있는 자는 정체불명의 노인이었다. 구분 등의 해골처럼 마른 체구였으나 그가 내뿜는 기운은 서구나조차 압도하고 있었다. 정파의 기둥이라 불리는 무림맹 삼장로 서구나가 그 노인 앞에서 비굴하리만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가의 가주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놈의 자식이 혈마공을 익혔다면 석과 공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놈이 제 발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서구나의 대답에 진혁의 전신이 떨렸다. 혈마석. 그것은 단순한 가문의 가보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무공이 아닌 무림 전체를 피로 물들릴 수 있는 거대한 재앙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서구나와 노인의 대화는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언급했고 진가는 그 부활을 위한 제물이자 열쇠에 불과했다. 진혁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소름을 느꼈다. 자신이 익히는 마공이 사실은 그들이 설계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 텄다. 그 순간이었다. 슈.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검기가 진혁의 머리카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정찰을 눈치챈 것인가? 진혁은 본능적으로 지붕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차가운 손길이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죽고 싶어 환장했군. 애송이. 진혁은 단검을 뽑아 돌리려 했으나 상대의 기운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눈앞에 나타난 인물은 백발의 여인이었다. 달빛 아래 은색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기이한 광채를 내뿜었고 무엇보다 진혁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녀의 눈동자였다. 진혁의 검게 물든 손가락과 똑같은 색.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눈동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녀 역시 마공의 심연에 발을 담근 존재임이 분명했다. 진혁은 그녀가 서구나의 자객인지 아니면 우연히 나타난 방관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하무진조차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백발의 여인은 진혁의 검은 손가락을 가늘게 뜬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역시 진혁보다 훨씬 깊고 진한 흑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 혈마공, 불완전해. 그대로 쓰다간 서구나 죽이기도 전에 내가 먼저 폐인된다. 진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가락의 감각 소실과 끊임없는 내상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꿰뚫어보고 있었다. 뭘 원하시죠? 그 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혁의 턱을 지켜올렸다. 간단해. 내가 완전한 혈마공 신법을 가르쳐 줄게. 대신 서구나를 죽이고 그의 품에 있는 혈마석을 내게 가져와. 그게 다입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진혁의 검은 손등을 손톱으로 가볍게 긁었다. 전율이 잃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시키는 일 딱 한 가지만 해줘. 거부권은 없어. 그게 내 목숨과 복수를 맞바꾼 진짜 대가다. 백발 여인의 제안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선택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를 것이고 서구나의 함정은 이미 진혁의 발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검은 손을 바라보았다. 마공을 익힐수록 인간의 감정은 마모되었고 이제는 이 여인의 제안이 영혼을 파는 도박이라는 사실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졌다. 승리에도 남는 것은 공허뿐이라는 사실을 진혁은 이제 잘 알고 있었다. 강해질수록 그의 인간성은 깎여나갔고 복수를 완성한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승리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었다. 여인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서구나가 부활시키려는 그분의 정체와 가문의 피에 얽힌 비밀의 조각이었다. 진혁은 그 조각들을 맞추며 비로소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무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임을. 백화루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혁은 은신처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오른손을 꽉 쥐었다. 이제 약지 전체가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새끼손가락마저 죽음의 냉기에 잠식당해 있었다. 진혁은 밤 공기를 가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반드시 내가 먼저 움직인다. 그의 선언은 백화루를 뒤덮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7일 뒤 그곳에서 터져나올 것은 단순한 암살의 비명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천년간 잠들어 있던 마도의 유산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파의 질서가 충돌하는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이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스며들며 사신의 걸음을 재촉했다. 혈관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를 메웠다. 진혁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백발 여인이 남긴 완전한 혈마공의 구결을 되새겼다. 이전의 혈마공이 그저 기혈을 역류시켜 폭발시키는 거친 힘이었다면 지금 그의 몸 안을 휘젓는 기운은 정교하고도 서늘한 사륙의 질서였다. 아드득. 오른손의 검은 마귀가 팔꿈치를 넘어 어깨 죽지까지 치솟았다. 5 손가락은 이제 완전히 감각을 잃었다. 칠흑으로 물든 손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지옥에서 가건져 올린 마귀의 갈퀴에 가까웠다. 진혁은 억지로 기운을 뿜어냈다. 제3식 혈귀참. 검은 마귀가 공중에서 응축되더니 진혁의 혈관 속에서 뿜어져 나온 선혈과 섞여 한 자루의 핏빛 검강으로 변했다. 쇠를 베는 검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정신과 육신을 동시에 난도질하는 귀신의 칼날이었다. 휘둘렀다. 허공을 가른 핏빛 궤적이 벽면의 거대한 암석을 단숨에 2 동강 냈다. 절단면은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진혁은 입안 가득 고인 선혈을 울컥 쏟아냈다. 폐부가 뒤틀리고 눈앞이 붉게 전멸했다. 강해질수록 그는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은신처의 무거운 철문이 비명처럼 열렸다. 소아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단검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멈춰섰다. 오라버니 아니, 진혁 도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피 묻은 입술을 닦지 않은 채 소아를 응시했다. 차가운 살기가 방안을 메웠다. 소아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서 단검이 맥없이 떨어졌다. 고백할 게 있어요. 전 처음부터 무린맹의 첩자였어요.
삼장로 서군화가 당신을 감시하고 혈마공의 진행 단계를 보고하라고 보낸 아이였어요. 정적이 흘렀다. 진혁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무린맹이 그렇게 허술하게 생존자를 놓칠 리 없었고 하무진이 출처 불명의 아이를 자신의 은신처에 두게 할 리도 없었다. 소아는 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오라버니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서군화는 당신이 혈귀참을 완성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혈마석을 깨우려 한다고요. 진혁은 비틀거리며 소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검게 물든 자신의 검지를 그녀의 눈가에 살짝 갖다 대었다. 소아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얼음보다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알고 있었어. 진혁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분노도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어조였다. 내가 첩자라는 것도 서군화가 나를 기르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소아, 넌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제물이 될지 아니면 서군화의 목을 따는 칼이 될지는 내가 결정해. 진혁은 소아의 턱을 지켜세웠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머리카락 끝이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고 눈빛은 심연처럼 깊었다. 살고 싶나? 소아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넌 무린맹의 첩자가 아니다. 나의 눈과 귀가 되어라. 서군화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내가 혈마공의 반동으로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백화로 작전의 빈틈을 찾아내. 소아는 자신의 과거와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구원이 아닌 또 다른 지옥으로의 초대였다. 하지만 그녀는 진혁의 검은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온기가 없었지만 복수를 향한 박동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진혁은 다시 지도를 펼쳤다. 백화루. 이제 결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혈귀참의 완성도는 8알. 나머지 2알은 서군화의 피로 채울 것이다. 진혁은 소아와 함께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서군화는 진혁을 사냥개라 믿겠지만 진혁은 그 사냥개의 목줄을 끊고 주인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를 마쳤다. 오라버니 정말 괜찮겠어요? 그 기술을 쓰면. 오라버니의 심장은 심장 따위 가문이 불탈 때 이미 재가 됐다. 진혁의 오른손 전체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뒤틀렸다. 흑색 마귀는 이제 가슴팍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진혁과 소아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한 명은 죄책감으로, 한 명은 증오로 빚어진 칼날이었다. 7일 후 백화루는 정파의 잔치가 아닌 위선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혁은 그 무덤 위에 올라서서 보이지 않는 배후인 그분의 정체까지도 피로 써내려갈 작정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가장 어두운 동맹과 함께 막을 올리고 있었다. 죽음의 냄새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백화루로 향하는 길목,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은신처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군화 혼자가 아니다. 하무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그가 던진 한마디가 진혁의 머릿속에 정교하게 짜여있던 판을 박살냈다. 탁자 위에 놓인 정보지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청룡회의 삼살검이 붙었다. 무린맹이 서군화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금전으로 산 괴물들이지. 놈들은 감정도 명분도 없다. 오직 계약된 목숨을 끊는 데만 특화된 자들이다. 진혁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계산이 빗나갔다.
혈기참의 파괴력은 압도적이지만 서구나와 청룡회의 고수 셋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승률 없는 도박이었다. 승리가 아닌 동기어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전력차.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허가 방안을 잠식했다. 진혁은 검게 물든 자신의 오른팔을 내려다보았다. 어깨를 지나 가슴팍으로 뻗어나온 칠흑의 마귀는 이제 심장까지 단 손가락 하나 거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검은 박동이 심장을 집어삼킬 것이다. 제가 서구나의 술에 독을 타겠어요. 낮고 가냘픈 그러나 부러지지 않을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다. 소아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혁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무림맹 12 출신인 저는 검문 없이 서구나의 곁에 갈 수 있어요. 청룡의 고수들의 시선이 제게 머물지 않을 때 그분의 잔에 청홍산을 넣을게요. 중독되면 기혈이 뒤틀려 무공의 절반도 내지 못해요. 딱 30초 그 정도는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하무진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미친 소리. 술잔에 독이 닿는 순간 청룡회의 감각이 내 목을 칠 거다. 들키면 변명할 틈도 없이 즉사야. 깨집애 하나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작전 자체가 어그러진단 말이다. 진혁은 소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잔인한 소모품의 선택이었다. 속죄를 위해 스스로를 사지로 밀어넣는 행위. 정파의 명분을 위해 가족을 죽였던 무림맹과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미끼로 쓰는 마도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진혁은 입술을 짓씹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략적인 지시도 차가운 명령도 아니었다. 조심해. 짧은 한마디였다. 이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자가 내뱉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소아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것은 동료로서 맺은 마지막 약속이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자의 인사였다. 하무진과 소아가 떠난 뒤 진혁은 홀로 남았다. 그는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오른팔 전체가 죽음의 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핏줄은 기괴하게 튀어나와 검은 마귀를 심장으로 나르고 있었다. 칠흑의 면적만큼 그의 인간성도 깎여나갔다. 눈물은 말랐고 슬픔은 사리로 치환되었다. 진혁은 혈마공을 운용했다. 가슴 근처의 피부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내질렀으나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내일이면 끝이다. 무림맹의 삼장로. 아버지의 형제이자 가문의 도살자. 그가 백화루의 화려한 등불 아래서 술을 마시는 동안 진혁은 어둠 속에서 귀신의 칼날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정파가 외치는 정의가 횃불처럼 타오를 때 마도가 품은 진실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진혁은 마지막으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낡은 천 조각을 주먹 안에 꽉 쥐었다. 백화루를 향한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승리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문일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일 밤 백화루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피에 젖은 복귀가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가 세상을 집어삼켰다. 진혁의 눈에 서린 칠흑의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등불은 지나치게 밝았고 음악은 역겨울 만큼 감미로웠다. 백화루의 최고층, 무림맹 삼장로 서구나를 위한 연회는 인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도사를 축하하는 재단이었다. 지붕이 어둠 속에 몸을 묻은 진혁은 기와를 움켜쥐었다.
검게 타버린 그의 오른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기와를 타고 번져 서리를 만들었다. 연회장 중앙 서구나가 앉아 있었다. 그 좌우로는 검은 도복을 입은 청룡의 삼살검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연회장의 후끈한 열기조차 뚫지 못할 만큼 견고한 벽을 이루고 있었다. 오늘 밤 정의는 다시 한번 승리했다. 서구나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어금니를 사려 물었다. 가슴팍까지 올라온 마기가 심장을 옥죄어왔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인간으로 남은 마지막 살결이 타들어가는 감각이 전신을 훑었다. 그때 12복장을 한 소아가 술상을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평온했으나 진혁의 눈에는 보였다. 소아의 치맛자락 밑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발끝을.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자의 마지막 경련이었다. 소아가 서구나의 술잔을 채웠다. 순간 술잔 속에 소매에 숨겨두었던 청홍산이 소리 없이 녹아들었다. 무색무취의 독. 하지만 그 찰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눈이 있었다. 삼살검 중 막내, 일살의 날카로운 안광이 소아의 손목을 꿰뚫듯 꽂혔다. 멈춰라. 일살의 음성이 파문을 일으켰다. 연회장의 음악이 뚝 끊겼다. 서구나의 잔이 입술 근처에서 멈췄다. 일살의 손이 건병을 움켜쥐었다. 소아는 직감했다. 간파당했다. 청룡회의 감각은 시비의 조잡한 수술을 용납할 만큼 만만하지 않았다. 여기서 들킨다면 진혁의 기습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질 것이다. 선택은 찰나였다. 망설임은 곧 죽음이었고 지체는 곧 패배였다. 소아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빈잔을 낚아채 자신에게 독주를 따랐다. 그리고는 서구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삼장로님 미천한 시비의 신분으로 감히 건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잔을 비워주신다면 소첩의 평생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일살의 의구심이 서린 눈초리가 소아를 훑었다. 서구나는 흥미롭다는 듯 잔을 내려다보았다. 시비가 건배를 청하다니 백화루의 술이 제법 독했나 보구나. 좋다. 내가 먼저 마신다면 내 기꺼이 받아주마. 소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자신의 혈맥은 녹아내릴 것이고 폐부는 찢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야만 진혁이 서구나의 심장에 손가락을 박아 넣을 30초의 공백이 생긴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다. 영광입니다. 소아와 서구나가 동시에 잔을 비웠다. 독액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소아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전신을 난도질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컥! 잔을 내려놓은 소아가 몇 걸음 떼지 못하고 선혈을 쏟아냈다. 붉은 피가 연회장의 화려한 양탄자를 적셨다. 서구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도끼가 그의 혈맥을 타격하며 기운을 비틀어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년이! 독을! 서구나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삼살검이 즉시 검을 뽑아 소아를 베려던 그 순간 쾅! 천장이 폭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자욱한 먼지와 기와 파편 사이로 칠흑 같은 그림자가 낙하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사신이었다. 서구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연회장의 모든 소음을 압살했다. 진혁의 오른손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안개가 허공을 메웠다. 아니, 그것은 안개가 아니었다. 그의 혈맥에서 뿜어져 나온 생명의 피가
마도의 기운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칼날이었다. 제3식 혈귀참. 어둠을 찢는 붉은 궤적이 백화루의 공간 자체를 절단하듯 그어졌다. 일살의 검이 급히 가로막았으나 혈귀참의 위력은 차원이 달랐다. 서걱. 일살의 검신이 종이장처럼 잘려나갔고 그의 가슴팍에는 깊은 자상이 새겨졌다. 단 한 격이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등불들이 진혁이 내뿜는 서늘한 마기에 눌려 차례로 꺼져갔다. 진혁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는 소아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팍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비틀거리는 서구나만을 응시했다. 아버지의 피는 이것보다 훨씬 차가웠겠지. 진혁의 눈에 서린 칠흑의 안광이 서구나의 영혼을 갉아먹듯 타올랐다. 서구나는 도끼에 중독되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정파의 위대한 수호자라는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죽음을 앞둔 비겁한 노인의 추함만이 남았다. 무린맹의 정의는 오늘 밤 이 핏빛 건배와 함께 끝날 것이다. 진혁은 검게 물든 손을 천천히 뻗었다. 손끝에 서린 귀신의 울음소리가 백화루 전체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승리의 예감은 없었다. 오직 처절한 공멸의 예감만이 진혁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죽여온 괴물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내 차례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혈귀참의 붉은 섬광이 번뜩였다. 소아의 마지막 호흡이 가늘게 끊어지려 하는 찰나, 백화루는 거대한 지옥의 입구로 변모했다. 진혁의 등 뒤로 서구나가 숨기고 있던 마지막 비밀의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혈마석의 기운이 서구나의 몸 안에서 공명하며 기괴한 박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처단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다.